월급을 줬다가 다시 가져가. 그리고 회사 카드를 쓰게 해요. 그 며느리가 이 결제할 때마다 시어머니한테 띵동 가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겠어 안 받겠어요? 근데 어머니는 야 내가 너한테 무슨 잔소리를 하니 말아. 근데 이달에 좀 많이 나왔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 그래서 꼴 좋은 삶이죠. 여자들은 모두가 꿈꾸는 동화 속 이야기가 하나 있거든요. 뭔지 알아요? 신데렐라요. 한마디로 돈 많고 부잣집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 로망이 있죠. 저 또한 어릴 때는 그런 로망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그런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겠죠. 그런데 진짜 그런 결혼을 해가지고 상담으로 온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과연 그게 진짜 현실에서도 행복할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라진 나의 삶. 대부분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전에 나의 커리어는 사라지게 돼요. 철저히 그 집 가족 구성원이 되어가지고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죠. 생각보다 전문직 종사자, 돈 많이 버는 사람들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직 종사자였는데요. 의사 선생님이었어, 무려. 그런데 그분이 진짜 부자랑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의사도 못하게 하고 그냥 며느리랑 면허가 생긴 거야. 네가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냐. 그냥 집에서 애나 키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짠데. 아내 너무 아까운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절대 못하게 하는 거죠. 아무리 돈을 벌어도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아내가 시간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한 2, 3천씩 번다라고 쳐도 그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정도로 많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돈이 많다니까? 실은 전문직 둘이 결혼했어요. 의사가. 근데 남자 쪽 집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인 거예요. 근데 남자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야. 그냥 남자가 아무 직업도 없으면 안 되니까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 조금 스트레스 조금만 받는다 이러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그러다가 정말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도 전문직인데 놀고 있으려니 좀 그래서 나가려고 하니까 절대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집에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문직으로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집안일을 잘해라 뭐해라 이러면서 잔소리를 엄청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시월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자, 이런 부잣집은요 일단 시월드 오픈, 시월드 시집살이는 그냥 대놓고 따놓은 단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어머니들은요 이 전문직 며느리를 전문직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친구를 며느리로 들였잖아요. 그러면 약간 친구들 앞에서 보여주기식 의사 며느리 받았다? 본인의 모임이나 이런 곳에 다 데리고 다녀요. 실제 사례예요. 그리고 이런 부잣집들은요 부모님의 신격화가 엄청 강해요. 본인들은 많은 법이고 신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절대 토를 달 수가 없어. 어릴 때부터 많이 굉장히 풍족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는 부모였고 거기다가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 자기 손으로 뭘 해본 적도 없고 뭐든지 누군가에게 시키고 부려먹는 삶을 살아왔던 거죠. 거기다 더 중요한 거 부모가 경제권을 꽉 쥐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성인인데도 경제권을 계속 부모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엄청 많아요. 더 심한 경우는 저는 월급까지 관리하는 부모님을 본 적이 있어요. 더 심한 것도 있는데 며느리 월급도 관리하세요. 저 며느리 월급까지 관리한 걸 살다 처음 봤어요. 그때 이게 아들의 월급과 며느리의 월급을 같이 갖고 가서 니들이 아는 게 뭐가 있니? 우리는 전문가야.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봤잖니. 니들이 그 푼돈 갖고 내가 크게 불려줄 거야. 그러니까 다 내놔. 며느리가요 그렇게 10년 살다가 뛰어내리고 싶었대. 그래서 상담은 사례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자산으로 경제적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카드 생활비라든가 이런 걸 부모님의 카드로 쓴다던가 이런 경우가 실제 많습니다. 의사 선생님 같은 그런 전문직 분들도 그런 식으로 종속된 삶을 사시는 거예요?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의사라는 직업을 만들 때 굉장히 돈도 많이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부모님들이 다 풍족하게 해줬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삶도 관리를 하는 영역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어릴 때부터 엄마가 시키는 대로 계속 살잖아요. 학교를 어디 가고 뭐 대학을 어디 가고 시키는 대로 공부를 하고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해서도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가 가끔 이제 자식들이 반항을 하잖아요. 그럼 부모들이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줄 아세요? 일단 협박을 하죠. 어떤 협박을 하냐면 카드를 정지시켜버리거나 돈을 버는데 뭐가 문제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집을 다 빼라고 한다던가. 전 소송 거는 사람도 봤어요. 좋은 집에서 럭셔리하게 부모 덕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부모가 다 정지시키고 집 나가라 그래. 그냥 안 나가니까 뭐 우리 엄마 그러다 말 거야 이랬는데 엄마가 소송장 보냈어. 내용 증명. 그래서 갈등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 아들은 부모님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협박받으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요즘 새로운 문제들은 대물림을 하는 가족 경영. 부모님께서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자식 그 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제권을 누가 갖고 있겠어요? 부모님 갖고 있죠. 근데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남들하고 비교된다고 똑같이 줘요. 대신 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잘하면 이 사업을 물려주겠어. 근데 요즘 너무 오래 살아. 너무 젊어.
아들이 30대인데 어머니 아버님이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야. 근데 앞으로 이 경영을 30년 할 수 있어. 그 옆에서 벼라보는 며느리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저 언제 해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더 잘해야 내가 저걸 물려받아가지고 사모님 소리 듣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에요. 근데 더 웃긴 거 제가 이런 집도 봤어요. 아들한테 월급을 주잖아요. 그러면 며느리가 이걸 가지고 생활도 하고 뭔가 저축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 월급도 다 가져가. 월급을 줬다가 다시 가져가. 그리고 회사 카드를 쓰게 해요. 그 며느리가 이 결제할 때마다 시어머니한테 띵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겠어 안 받겠어요? 근데 어머니는 야 내가 너한테 무슨 잔소리를 하니 말은 뭘 뭐 쓰라고 뭘 하기를 하니 아무 말 안 한다 나는. 근데 이달에 좀 많이 나왔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 실제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꼴 좋은 삶이죠. 저희 이제 부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 친구가 사업 수완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 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버님은 이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있는 며느리도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자신의 남편이자 그분들의 아들이지만 아들을 못마땅해 하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특히 가족 경영이었을 때 내가 이만큼 키워가지고 엄청 회사를 키워놨어. 근데 너는 얼마나 좋아. 여기 와서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근데 왜 이거밖에 못해? 하면서 계속 아들이 지적한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아들이 일머리가 좋아. 그래서 나오면 잘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회사를 나오라고 했어요. 실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지금요 작년 연매출이 15억 올해 이제 2배 성장을 앞두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한테 와갖고 밥 사주고 왔어요. 자, 세 번째, 가족으로부터 소외가 됩니다. 아무래도 소득 수준은 그 삶의 수준도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류층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이 며느리들은 그쪽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지적받습니다. 하다못해 샐러드를 해도 아유 무슨 샐러드를 이렇게 놨어? 이렇게 지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문화를 따라가려고 진짜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막상 어려워요. 이런 상류층들은 어렸을 때도 이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실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기는 쉽지 않죠. 아무래도 삶의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배경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여겨서 이들은 이 며느리와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 이런 말도 하죠. 그래 수준을 맞게 결혼식을 했어야 돼. 살짝 들리게. 대놓고 들린 건 좀 예의 없잖아요. 근데 대놓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서서히 무시하죠. 지금 이런 표현들이 무시잖아요. 그래서 대화나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배제시켜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저 심해지잖아요. 그럼 2세를 낳아도 부모 취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문제는 그래서 내 핏줄, 아들의 핏줄이어서 2세를 예쁘게 보면 상관이 없는데 딸을 낳았을 때는 또 게임이 달라요. 딸을 낳았을 때는 아유 지 엄마 닮아가지고 아유 이러면서 낮게 본다는 거죠. 딸아이 차별하는 게 부잣집엔 남아있는. 부잣집만 남아있을까요? 아니 다 남아있을걸요? 없는 듯 보여도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달라져서 요즘 시어머니들 제발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만 낳아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워낙 요즘 안 낳으니까. 그러긴 한데 은연중에 아들 바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차이나게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가 딸밖에 안 낳았어. 그러면 은근히 그것도 무시한다는 거죠. 막 이런 일이 생기면 막 답답하잖아요. 막 내 문제를 누군가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하소연하고 싶잖아요. 친구들한테 얘기해보세요. 아유 배부른 소리 한다 이러면서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아. 야 너는 가족 많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답변을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저한테 오세요. 내가 다 들어줄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처도 알려줄 수 있어. 오늘 현실판 신데렐라 스토리의 최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부부 관계는요 결혼이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보니까요. 돈이 엄청 많아도 돈을 안 쓰는 사람이 있고요. 돈이 별로 없어도 돈을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아서 생활 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나와의 관계에서 부부관계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희생하고 할 마음이 있느냐에 대한 배려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해요. 당부를 드리자면 자신의 수준과 너무 맞지 않은 사람과의 결혼은 결혼 생활이 아름답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